이민아 교수님은 강한 인공지능하고 약한 인공지능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선한 인공지능과 악한 인공지능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다 맥락은 똑같아요. 그래서 1월 달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발표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5년 안이라 그랬어요. 5년 안에. 2020년까지 500만 개의 잡이 사라진다. 진짜 5년 안에 사라질까? 그렇죠? 뭔가 데이터가 맞지가 않는다. 유럽, 미국, 호주, 일본의 기업체의 인사 담당 임원들한테 서베이를 한 거예요. 이 서베이를 할 적에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문 항목이 누군가 어떤 그룹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사람들한테 AI 포비아라고 그러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증을 자아내려고 하는 의도된 것이 아닌가. 그건 몰라요.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죠. 인공지능의 핵심은요, 반복되지만 빅데이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빅데이터를 수집할 거냐. 왼쪽은 애플이고요, 오른쪽은 구글이에요. 엄청 많은 빅데이터를 수집을 했죠. 애플은 7억 명이 고객이고, 기계도 만들고 플랫폼도 만들고. 삼성, 그죠? 여러분들 삼성의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에서 검색하고 카톡하고, 여러분들 SNS하고 그 데이터가 다 어디로 갑니까? 삼성전자로 가요? 아니면 구글로 가요? 구글로 다 가죠. 삼성전자 지금 난리 났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스마트폰을 15억대 팔았거든요.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이거 전 시간에 다 배운 건데,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전부 챗봇이에요. 메신저 챗봇. 그래서 구글 나우에서 나온 것이, 파생돼서 나온 것이 알로에요. 요게 이제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M인데, 여기서 파생돼서 나온 것이 판초예요. 그리고 요건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K라고. 다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틀려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애플의 시리는요, 인공지능 접근법이 틀려요. 나머지 기업들은요, 차원영위를 중심으로 추적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차원영위가 검색한 거, 예? 차원영위가 뭐 말한 거, 차원영위가 산 거, 항상 차원영위를 중심으로 추적하는 거예요. 근데 애플은 프라이버시 폴리시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IS 요원을 잡았어요. 스마트폰을 열어야 되는데, 이거 열면 다 나오죠? 컨택 포인트, 뭐, 링크된 거 다 나오는데, 이거를 풀어. 그래서 FBI가 애플에다가, 야, 이거를 열어달라. 근데 애플이 노를 했죠? 그래서 FBI가 이스라엘 기업한테 요청해서 열었어요. 애플은요, 개인정보를 상당히 중요히 여겨요. 그러니까 애플의 시리는
똑같은 데이터, 빅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차원형이 중심으로 패턴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차원형이라는 이름은 가려요. 그리고 대전에 있는 50대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이렇게 추적하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50대가 가장 많이 산 옷, 이렇게 추적해요. 그러니까 애플의 시리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문자를 치다 보면 추천해 주는 거 있죠?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불편한 거. 바로 이거죠. 문자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애플이. 그런데 차원형을 추적하지 않고 지오그래피컬로, 지역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얘기해 준다. 이거 애플의 지금 거의 한 40%가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개인은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온다든지 문자가 온다든지 이메일이 오면 거기에 약속된 날짜, 시간이 전부 그냥 바로 캘린더로 가게끔 돼 있어요. 구글의 검색이죠. 이것도 전 세계에 검색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 되는 거예요. 텍스트 검색되죠, 지금. 이미지 검색되죠, 지금요. 음성 검색되죠. 4세대는요, 동영상 속의 사물과 인물을 검색한다고 돼 있어요. 특허를 받는 거예요, 특허. 그러니까 사진을 분석한다든지 동영상을 분석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5세대는요, 촉감을 검색한다고 되어 있어요. 촉감, 향기를 검색해요. 냄새와 맛을 검색해요. 6세대는 사람의 감정을 검색해요. 생각과 마음을 검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시간이 문제지. 이건 구글인데요. 구글은 애플보다 한술 더 떠서 이메일 쓰실 때, 지메일 쓰실 때요, 문장을 추천해줘요. 애플보다 한 수 빠르죠? 문장을 추천해 주니까. 이 구글의 클라우드 비전 API를 공개한 건데,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감정을 알아낸다, 감정을. 이 로봇이에요, 로봇. 이 고라는 로봇인데,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여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건 클라우드에 있는 여기 빅데이터예요. 얘가 두뇌예요. 얘는 뭐만 탑재가 되어 있느냐? 카메라만 탑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카메라, 초음파 센서, 뭐 레이저 센서라든지 모션 센서만 있고, 그냥 이 센서들이 그냥 찍어서 바로 클라우드에 올리면 클라우드에서 즉시, 야, 쟤는 웃는 얼굴이다, 쟤는 해피한 얼굴이다, 이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사진 보고 저 사람 웃는다, 저 사람 놀라운 얼굴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as is, 오늘날까지의 인공지능이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죠. 사진 속에서 감정을 읽어내서 so what이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거냐.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 친구가 등록돼 있으면 그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제가 작년에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이 떠갖고, 친구들 이름이 떠갖고. 그래서 이걸 공유시키겠느냐. 앞으로 10년 후에 이거를 잘
이 비즈니스 모델을 잘 확대를 하면 뭔가가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거는 분명한데 지금 현재 이렇다는 거예요. 알파고 똑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사람이 지도를 해야 돼요. 사람이 지도를 안 해주면 나온 거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죠? 그냥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군가 지도를 할 적에 잘못 지도를 해주면 알파고도 마찬가지예요. 500명의 아마추어하고 프로 기사들이요. 지도 학습을 해준 거예요. 이게 슈퍼바이저드 러닝 폴리시 네트워크예요. 폴리시는요, 어떻게, 어디를 움직이느냐. 움직이는 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지도 학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학습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 셀프 플레이가 되고 셀프 러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폴리시 네트워크하고 밸류는 뭐냐면요, 포지셔닝을 알아내는 거예요. 놓은 자리에 포지셔닝하고요, 빈 자리에 포지셔닝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몬테칼로 서치를 융합시켜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쓴 거예요. 이거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승률이 얼마냐면 99.8%예요. 이세돌이하고 알파고하고 둘째게요. 아까 우리 이 교수님 그 슬라이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스레시 홀드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에서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스레시 홀드, 우리말로 얘기하면 임계값이에요. 크리티컬 매스를 넘어가는 임계값 또는 한계값 또는 이따 자율차에서 나오는데요, 한계 속도. 제가 추측하건데 이렇게 뒀어요. 99.8%거든요, 확률이요. 1국에서요, 스레이시 홀드를 99.8%로 세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돌이가 이길 수가 없어요. 99.8% 확률로 세팅해 놓은 거예요. 2국 99.8%, 3국 99.8%. 알파고가 완전히 5대 0으로 이기면요,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나요. 그죠? 그러니까 4국에서요, 99.8%를요, 90%로 낮췄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세돌이가 이긴 거예요, 4국은. 다시 5국은요, 높인 거예요. 스레시 홀드 값을. 알파고는요, 클라우드 컴퓨터예요. 클라우드. 영국의 딥마인드, 알파고는 영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클라우드는 어디에 있냐면 구글 본사에 있어요. 마운틴뷰에 있고요. 인터넷을 타고 포시즌즈 호텔에 온 거예요. 보시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죠. CPU가 1202대, GPU 이미지 분석해내야 되니까 176대, 1308대가 싸운 거예요. 1308대에다가 또 사이언티스트 한 100명이 붙었죠. 근데 이세돌이는 원 브레인, 원 커피, some cigarette. 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오줌 누러 간다고 얘기하고 와서 담배 핀 거예요, 담배. 그러니까 공정한 게임이에요, 불공정한 게임이에요? 이거 불공정한 게임이죠? 아까 나왔지만 이게 뉴로시냅틱 칩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를 뉴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IBM이 개발한 게가 왓슨에 들어간 칩이에요. 그래서 그 칩을 뉴런하고 시냅스가 붙여진 칩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푸르누스라고 명명한 거예요. 작년에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4,800만 개가 들어왔어요. 뉴런을 모방한 칩이, 우리는 뉴런이 몇 개로 추정되냐면 1,000억 개로 추정돼요. 나누면 0.00048%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시냅스예요. 왜냐면 기억을 하고 저장하고 추출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는 시냅스예요. 이게 122억 개가 들어갔어요. 1,000조 개로 예상해요. 나누면 0.0012%예요. 지금의 하드웨어 인공지능은 수준이 뭐냐? 설치리 수준이다. G 수준이다. 제가 강조하는 거는요, 지금 부정적으로 보자는 건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할 때다. 그래서 저는 스트롱 AI, 위크 AI 대신에 선한 인공지능, 악한 인공지능을 쓰는데요. 이런 인공지능을 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에서 인간을 이기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면 안 된다. 하여간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도전해서 인간을 이기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면 안 된다. 스트레스를 주는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이세돌이가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5국 도는 동안에요. 몸무게가 8kg 빠졌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거죠. 인간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인간으로부터 일자리를 뺏어가는 인공지능 개발하면 안 된다. 일자리를 뺏어가지 말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파국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아까 이민아 교수님이 얘기했던 건데요. 오픈 AI예요. 앨런 머스크는요, 인공지능을 반대하는 신분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작년 12월에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오픈 AI.com을 설립한 거예요. 여기는 딱 세 가지예요. 어떤 인공지능이냐? 창조적인, 인간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창조적인 인공지능을 개발하자 이거예요. 두 번째, 인간이 꿈을 꿀 수 없는 꿈을 대신 꿔주는,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 꿈은 대충 이런 건데,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거를 꿈으로 그려주고, 그거를 전략으로 그려주고, 또 그거를 사업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그려주는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 공존공생하는 거죠. 사람과 같이 이 세상을 더욱 낮게 경험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시면요, 독일의 튜빙인데가요, 딥러닝을 이용해 갖고요, 인공지능을 개발했는데, 이 인공지능이요, 그 작품을요, 완전 똑같이 모방해 갖고 그려내는데 1시간 만에 그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직업을 예술가라고 했거든요. 예술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은 그죠? 한 달에 그림을 그려봐야 2-3장 그리는데, 이와 같이 인공지능이 그림을 많이 그려주면 한 달에 200장, 300장 팔아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인공지능이다. 구글의 인셉셔니즘이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 무작위 소리를 감지해서
어떻게 미래의 도시를 건설해야 되는지 미래를 그려주는 거죠. 미래에는 이런 도시를 해주면 좋겠다. 야, 대전에는 여기 이 소리와 자동차 소리 또 여기 녹지지대 이런 걸 다 감지해서 데이터를 이용해서요 인공지능이 미래의 대전 이거를 그려주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UC 버클리가 개발한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을 어디다 탑재시켰냐면요. 브렛이라는 로봇에다 탑재시켰어요. 그래서 UC 버클리에 3살짜리 유치원이 있거든요. 유치원에서 인공지능 로봇하고 레고 쌓기, 게임하기, 놀기 같이 배우는 거예요. 로봇은 3살짜리 아이들한테 배우고 반대로 3살짜리 아이들은 로봇에서 배우고 이 서로 협력하는 거다. 이런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된다. 앞에서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뉴욕의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에 보면요 특히 유방암 진단율이 상당히 높아요. 어떤 논문을 보면요 100%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논문은 91%, 91%에서 100% 상당히 정확해요. 그런데 의사들은 한 30-40%밖에 진단을 정확히 못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도래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직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서까지 만들어졌냐면 종양내과라는 왓슨 포 온콜로지 종양내과라는 과가 생겨서 인공지능하고 IBM의 왓슨하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진단을 한다. 그래서 공존공생하는 거예요. 선한 인공지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인공지능을 로봇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드론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자율차량한테도 적용할 수가 있다. 자, 제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 특히 무인 자동차, 구글의 자율주행차를 한번 볼게요. 이거 좀 요거? 네. 아이고. 제주도 외곽을 차게 달리는 차량. 사람이 운전대를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무인 자율주행차입니다. 지금 위에 달린 센서가 360도 전방에 반사작용을 하는데 모두 3개의 센서가 사람의 눈과 머리를 배치합니다. 바로 무인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입니다. 현재 구글, 벤츠, 하이브, 글로벌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주행 데이터를 쌓으며 안전성을 확보하느냐가 무인 자동차 성공의 관건입니다. 무엇보다 상용화를 위해서 반드시
제주에서 만났던 무인 자율차 개발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원문인지 무인 자율차는 도로가 아닌 건물 안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차가 많은 게 달려 있어요. 일단은 현대법상 교통법이나 자동차 정비법에서 자동차에 붙이는 걸 가지고 있던 불법 개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무인 자율차는 영원히 불법인 겁니다. 무인 자율차가 멈춰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스타 지역만 저희가 이제 일부 디지털 지도를 만들어서 좀 만들어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지도가 구축되지 않는 한 자율주행차가 일반 어느 도로에도 다닐 수 있지 않거든요. 복잡한 도심을 다니려면 구간별 정밀 지도가 필요한데 국내에선 개발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작은 벤처 혼자서는 인력도 예산도 도저히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요?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어요? 네, 빅데이터죠? 네, 박수. 박수. 데이터가요, 데이터. 데이터가 없으면은요, 자율주행이 안 돼요. 여기 보시면요, 올해 1월 12일 날이요,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 국정연설을 했어요. 뭘 연설을 했냐면 21세기 청정 운송 시스템을 건설하자. 그래야 1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깨끗한 사회. 그 청정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기차하고 두 번째는 자율차를 말하는 거예요. 전기 자율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틀 뒤에 미국의 운수부 장관이요, 두 가지를 발표해요. 여기 잘 보세요. 앞으로 10년간 40억 달러를 돈을 내놔라. 4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요 5조입니다. 5조를 투입해서 뭘 개발하는 거냐면 전기 자율차를 개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항상 보세요. 인공지능도 병렬 시스템이에요. 병렬. 미국의 시스템은요 병렬이에요. 병렬. 우리나라는 뭐예요? 병렬이 아니고 직렬이죠. 예, 직렬. 뭐가 중요하냐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데 5조를 퍼부음지만 또 하나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를 만들어요. 지도를 만들고요, 도로 인프라 정리를 다 해야 돼요. 어떤 데는 1차선이 3m고 어떤 데는 1차선이 2.9m. 다 표준 잡아야 돼요. 어떤 데는 교차로가, 그죠? 여러분들 교통신호가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데는 수평으로 돼 있고 다 틀려요. 고속도로마다요 50m 표시가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이거 정비하는데 또 다른 5조를 투입한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왔는데요, 역시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만 개발하는 거예요. 이 지도 개발하고 도로 인프라 정비하는데 돈 한 푼도 예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뭐 되는 거예요? 자율차 개발해봐야 다닐 수가 없죠. 미국이 상당히 빨라요. 구글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인공지능 컴퓨터를 탑재한 자율차를 개발하고 있는데 너 이거 뭘로 볼 거냐? 그랬더니 도로교통안전국에서요 올해 나온 거예요. 올해 2월 달에요. 인공지능을 운전자로 본다. 자율차가 나오면 운전자가 필요 없다.
자, 상당히 빨라요. 미국이요. 캘리포니아에서요, 주의회에서요, 정의한 자율차의 개념이에요. 자율차란 하나 이상의 충돌 방지 시스템을 탑재한 차가 아니다. 뭐가 탑재한 차가 아니다. 어떤 시스템을 탑재한 차가 아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자율차가 아니다. 여러분들 구글 이 자율차 특허를 분석해 보면요, 전 세계에서 또 있다가 5,000건을 확보하고 있어요. 5,000건. 또 있다가 5,000건 특허 중에서요, 99.9%는요 뭐냐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에요. 자율차가 아닌 거예요. 현대 기아 자동차가요, 특허를 뭐 200 몇 건을 확보하고 있다지만 99.9%는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에요. 자율차란 레벨 4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벨 1이, 레벨 2, 레벨 3, 레벨 4가 있는데요, 레벨 1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의한 거는 레벨 4, 완전히 100% 인공지능 컴퓨터가 주행할 수 있는 차를 자율차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YTN에서는요, 보도가 잘못됐어요. 2009년도서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요, 구글은 몇만 킬로미터를 뛰었느냐? 385만 킬로미터를 뛰었어요. 385만 킬로미터를 왜 뛰어야 되죠? 뭐 때문에 뛰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데이터 하신 분? 박수. 데이터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385만 킬로미터를요 도로주행 테스트를 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빅데이터, 스몰 데이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수입하는 게가 이렇게 그냥 발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385만 킬로미터 뛰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385만 킬로미터 뛰면서요, 자율주행 차한테 맡긴 거예요. 손을 띄는 거예요. 운전대에서요. 손을 띈 것은 몇 프로냐면 60%예요. 그리고 40%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뛰었거든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거예요? 금방 온다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죠. 60%만 자율주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는 생명을 지켜야 되죠. 이게 몇 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60%가 99.95%까지 가야 되죠. 여러분들 신약 개발 쪽에 P-밸류가 있거든요. 0.05보다 더 낮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P-밸류를 0.05라고 본다면 99.95%까지 신뢰도가 가야 돼요. 그렇지만 하여간 최소 99%는 넘어야 이 차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자, 1월 달이에요. 작년 1월 달. 작년 1월 달만 보면은 몇 프로 늘었냐면요, 아까는 60%인데 80%로 늘었어요. 80. 이게 상당히 빨리 늘고 있죠? 늘고 있는 이유는 인공지능 때문에 느는 거다 이거죠. 예. 1월 달에 자율주행 모드로 가다가요, 자율주행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자율차가 얘기를 해요. 주인님, 운전대를 잡으세요. 그래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거를 자율주행 모드 해제라는 말 쓰거든요. 해제라는 거를 디스인게이지먼트 리포트라고 그래요. 해제 리포트. 그래서 이거를 캘리포니아 자전거국에다가 좀 더 보고를 해요. 7개 회사가 보고를 했는데요, 테슬라는 어떻게 보고했느냐? 한 장짜리 이메일을 보냈어요. We had no any accident.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도로주행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우리는 사고가 한 건도 안 났다. 도로주행 테스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이 33페이지로요. 가장 자세히 썼어요. 여기 보시면 자, 자율주행 해제시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스테이트 한 건, 연방에서 관리하는 프리웨이 4건, 주가 관리하는 하이웨이 32건, 스트리트는요 뭘 의미하냐면 구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뷰 그 도시에 공공도로를 떴다는 거예요. 공공도로. 텍사스 오스틴에 일반 도로를 뛴 거예요. 341에 최고 많아. 304에 최고 많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보다는 일반 도로에서 해제를 많이 시킨 거죠? 그러면 일반 도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전에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정밀 지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밀 지도가 없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반 도로는 그냥 사람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이 막 지나다니면 자율주행을 못 하죠? 그래서 도로 인프라, 도로의 상세지도, 이것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유가 나와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이유를 카테고리로 다 나눴어요. 예를 들면 날씨 때문에 자율주행 모드를 해제했다. 자, 여러분들 비가 막 내리는데 자율주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 자동차 맨 꼭대기에 돌아가는 거가요. 이거를 라이다라고 그래요. 라이다, 아까 봤죠? 이거 돌아가는 거. 이 라이다는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레이더는 전파를 쏘는 거예요. 레이더는 전파. 앞에 카메라가 2대가 있어요. 카메라는 비를 추적하겠죠? 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인공지능은 항상 병렬, 3열, 4열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매치가 돼야 돼요. 레이더를 쏘면 어떻게 돼요? 비에다가 레이더를 쏘면은 반사돼서 온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물에 흡수되죠?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가 없죠? 라이다, 레이저를 쏘면 반사돼서 와요, 안 와요? 50%가 와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일치가 안 되죠? 데이터들이 일치가 안 되면요, 자율주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다 똑같이 맞아야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원인 분석을 해서요. 원인 분석을 어디다가 입력하냐면요, 인공지능 버츄얼랩에다가 입력을 해요. 자, 55대가 뛰는데요. 도로주행을 385만 킬로미터를 했는데 55대가요 하루에 인공 버츄얼랩에서요 480만 킬로미터를 도로주행 테스트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국토교통부하고 미래부하고 상대부가 5년간 국가 R&D를 779억을 써요. 그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해 보니까 전부 하드웨어만 개발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빠졌어요,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여기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해갖고 원인을 분석해서 왜 자율모드 주행을 해제했는지를 분석해서 답을 찾아요. 그래서 다시 또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찾으면 그걸 또 아까 우리 교수님이 얘기했죠. 그걸 특허로 또 쓰는 거예요. 특허로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구글은 보니까 레벨 3하고 레벨 4에 집중하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요, GPS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가시면 내비,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내비가 되죠. 그래서 빨간 줄 따라가는 거로 나와 있죠. 근데 그게 오차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율차가 1차선을 달리잖아요. 1차선은 도로폭이 평균이 3m예요. 3m를 가야 되는데 GPS는 오차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그게? 적게는 10m, 많게는 35m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GPS 하나만 갖고 자율차가 주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뭐를 달아야 되냐면 IMU 장치를 달아야 돼요. 자동차가 스스로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고, 자기 속도를 알아야 되고, 자기 가는 방향을 알아야 되고, 이걸 IMU 센서라고 해요. 또 뭐도 달아야 되냐면 레이더도 달아야 되고, 또 라이다도 달아야 되고, 또 카메라도 달아야 되고, 또 마이크로폰도 달아야 돼요. 자율차가 자율주행으로 가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빵빵빵 거리서 쫓아오면 자율차가 자율주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 당하면 못하는 거죠? 학습하면 할 수 있죠? 이 데이터가 전부 일치가 되면 자율주행 되는 거고요. 하나라도 일치가 안 되면은요, 자율주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요거 중요한 거예요. 센서 융합 알고리즘. 각 센서들이 잡아낸 데이터를 분석해서요,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 융합 알고리즘이에요. 요 카메라는 또 무슨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냐면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이 있어야 돼요. 이걸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프로세서 인스트럭션 컴퓨터 자율주행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센서도 중요하지만 알고리즘 베이스에 저것이 상당히 또 중요해요. 봐봐요. 패러럴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뭐가 떠야 되냐면 선행 상세 지도가 떠야 돼요. 선행 상세 지도가 안 떠주면요, 그냥 리얼타임으로요, 센서들이 잡아낸 리얼타임으로도 자율주행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현대기아자동차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원웨이 직렬 시스템이죠. 반드시 병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상세 지도가 떠줘야 돼요, 먼저. 그리고 나서 센서들이 리얼타임한 데이터가 서로 매칭이 돼야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 상세 지도가 안 그려지면, 도로주행 테스트를 하면서 그리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아부전 데이터, 이거 다 들어가야 돼요. 차량 번호, 차량 종류, 저 차량은 현대가 만든 건지 기아가 만든 건지, 차량의 길이, 차량의 넓이, 저건 1톤인지 0.5톤인지 이것들이 데이터로 빅데이터로 해서 다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뭐까지 있어야 되느냐? 트래픽 패턴 모델링을 해야 돼요. 1차선에 달리는 차들은 작은 차들이다. 작은 차들의 평균 길이는 어느 차들이다. 1차선으로 달리는 차들은 한계 속도 110km 다닌다. 그죠? 4차선 고속도로 달리는 차는 대부분 트럭이죠. 트럭이고 속도가 80km다. 이거를 도로주행 테스트를 하면서요, 다 모델링을 해야 돼요. 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나리오를 다 작성을 해서요, 이미지하고 같이 해갖고요, DB에 다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선행 상세 지도가 띄워져 있는 거예요.
이거 띄워주는데 뭐까지 띄워줘야 되느냐? 여기 1차선인데요. 1차선인데 요 라인까지 띄워줘야 돼요. 여기 무슨 라인이에요? 자율차가 들어가는 센터 라인이거든요. 도로 주행 테스트를 하면서 이와 같은 지도가 다 띄워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타임으로 이 실시간 현황이죠. 그래서 이거 360도 방향에 잡아낸 라이다가 잡아낸 거고요. 저 앞에 거는 카메라가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지해서 차량을 감지했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차량 종류 DB와 매치가 돼서 저건 트럭이고 저건 소방차고 그렇게 알아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모델링을 첨부해서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요거 노란 거, 요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이건 자전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전거. 요거는 승용차. 조금 큰 거는 트럭. 이렇게 전부 모델링을 사전에 해주고 리얼타임으로 매칭이 되면은 디스플레이에 띄워줘야 자율주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나무 같죠? 나무. 나무처럼 생겼죠? 나무. 자, 요거는 뭐처럼 생겼냐면 승용차처럼 생겼죠? 이게 뭐로 찍은 거냐면 레이저로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레이저로 찍으면, 레이저로 빛을 쏘이면 돌아오는 빛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거를 클라우드 포인트라고 그래요. 하얀 구름처럼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처럼 보이냐면 사람처럼 보이죠? 사람처럼. 그러면은 사전에 전부 정의를 해줘야 돼요. 여기 보세요. 왼쪽부터 세 개의 사물이 있는데 첫째는 나무이고 속도는 0마일이다. 나무의 변수는 알려진 장애물이고 특정 도시의 소유물이며 충돌을 피해야 한다. 이게 사전에 다 이게 이름들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이 자율차들한테 이렇게 다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둘째는 가이드가 안 된 차량으로 속도는 10마일이다. 변수는 차량 간 통신 장비가 탑재되지 않았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을 수도 있고 깜빡이를 켜지 않고 좌회전이나 우회전 할 수 있다. 자, 셋째는 사람들이죠. 사람들로 속도는 2마일이다. 횡단보도 존을 벗어나 무단 횡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매우 예측하기 어려우며 충돌하면 연약해서 사망할 수도 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도로주행 테스트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데이터화가 되지 않고 그러면 자율주행이 어렵다. 도로가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잘 따라와 봐요. 여기 한번 잘 따라와 봐요. 한계 속도를 넘고 있냐? 여러분들 운전 뭐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은 운전을 해보시니까 도로에 물이 있을 적에 운전하면은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물 위를 달리면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한계 속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한계 속도 100km를 세팅해놨는데 한계 속도를 무조건 넘어가면 예스가 돼서 무조건 도로가 젖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레이더 데이터하고 일치가 되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레이더는 물에 흡수된다. 그렇죠? 물에 흡수되니까 돌아오는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가 없으니까 무조건 노죠? 물에 흡수됐으니까 노예요. 노니까 도로가 젖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 카메라 데이터와 일치가 되느냐? 카메라는 물이라는 거를 이미지를 잡아내지만 알고리즘에서는요 그게 추적 시스템에 잡히는 거 아니에요.
추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무조건 물에 젖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강우량 센서와 비감지기 센서와 데이터가 일치하느냐? 이건 일치하는 거죠. 강우량 센서에서 이건 비가 있다라는 게 감지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날씨 데이터와 일치가 되느냐? 날씨 정보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검색해서요. 그러면 뭐 30분 전에 그 지역에 비가 왔다든지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든지 이런 정보와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도로가 물에 젖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교통신호등이요. 교통신호등 교차로를 갔는데요. 앞에 트럭이 막고 있어갖고 교통신호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개발했냐면 추론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베이스의 추론 시스템을 개발해서요. 교차로에 모이는 모든 차들을 위도, 경도, 스피드, 방향, MMTD, YY, 초 해서 전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예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또 이게 알고리즘이거든요. 이게. 자, 네모차는 T1이라는 건 시간 1에서 T1에서 T2로 갔다가 여기서 T3, T8, 6초간 섰다가 T9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럼 요 사이에는 무슨 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빨간불이죠? 빨간불 하신 분. 예, 박수. 자, 네모난 차 앞에 동그라미 차는 T1에서 T2에서 T3에서 T4로 빠져나갔어요. 무슨 불? 파란불이죠? 자, 이렇게 추론하는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알고리즘을 써요. 속도 0m, 초당 10m. 이거 도로교차로 가운데고요. 도로교차로 50m예요. 자, 이 차량들은요, 초당 10m로 막 지나가요. 무슨 불? 파란불이죠. 이 차량들은 속도로가 막 늦어갖고요, 0m로 막 와요. 이게 무슨 불? 빨간불이죠. 그런데 막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확률로 정하는 거예요. 확률로. 그래서 한계 속도를 초당 0.5m를 한계 속도 놓고 그 중에 75% 이상 차량이 그 한계 속도 이하로 떨어질 적에 그러면 저거는 빨간불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량 하나를 보면요, 얘는 여기 와서 0에 섰다가 30초 있다가 빠져나갔고요. 요 동그라미 차는 여기서 왔다가 20초 있다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교통신호등이 몇 초마다 바뀐다는 거예요? 30초마다 바뀐다는 거죠? 교통신호가 몇 초에 바뀌는지도 알아야 자율차가 자율주행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지도가 띄워줘야 돼요. 결국은 이런 지도를 그려야 돼요. 요거 된 것만 자율주행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자율주행을 안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면서 저런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에다가 기어를 알아. DT. 자, 여기만 1차선, 2차선, 3차선만 자율주행하는 거예요. 요 4차선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와이퍼를 오토로 놔라. 라이트를 오토로 놔라. 고투어 그린 레인으로 이렇게 들어가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프레시 버튼을 누르면 그
크루즈 모드가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 모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맞춰보세요. 어떤 분? 뭘 개발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자율차든 드론이든. 빅데이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시시비비를 가린다. 드론이 학교에 떨어졌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거든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 조종사 책임이냐? 인공지능 책임이냐?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못됐냐? 제조사 책임이냐? 뭐예요? 이거 맞힐 때까지. 문제 해결을 예? 우리 저 부모님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아니, 뭘 개발해야, 예? 하여간 빅데이터도 중요하고 인공지능도 중요한데 결국은 뭘 개발해야 끝나는 거예요? 뭐? 예? 알고리즘도 좋다니까. 그냥 알고리즘도 활용하고 빅데이터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뭘 만들어야 떼돈 버냐 이거예요. 떼돈 버는 방법. 야, 여러분들 비행기가 떨어졌다. 블랙박스죠. 비행기 떨어지면 블랙박스로 회수하러 가잖아요. 그래야 누구 잘못이냐 이거죠. 자율차가 등장하면 할아버지를 쳐야 되느냐 어린아이를 쳐야 되느냐. 그래서 할아버지를 쳤어요. 이것도 특허 나왔어요. 특허 다 조사가 다 돼요. 할아버지 65세다. 이 사람이 든 보험 다 계산해요. 다. 그리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다 계산하고 13살이다 그러면 13살은 120세까지 계산해요. 앞으로의 생산성이 얼마다 다 계산해서요 65세 이상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을 쳤을 적에 이거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드론도 마찬가지. 드론이 날아가는데요. 날아가는데 블랙박스를 탑재해야 돼요. 블랙박스를 탑재해서요 블랙박스가 다 기록하는 거예요. 다 고도를 150m로 날고 있는지 속도는 시속 150km 이하로 날고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율차나 드론이나 결국은 블랙박스를 만드는 거가 핵심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DB가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보니까 자율차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도도 그리는 것도 다 데이터 확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갖고 다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걸 바탕으로 뭘 만드는 거냐? 블랙박스를 만들고 있는 거다. 제가 구글 특허를 분석해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할 게 없어요. 이미 다 특허로 다 내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뭘 잘하냐면 만드는 걸 잘 만들거든요. 예? 만드는 걸.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센서. 예? 센서도 많은 걸 보여드렸는데 자, 칩을 만드는 회사들 센서 칩 만드는 회사 칩을 갖고 모듈을 만드는 회사 모듈을 갖고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카메라하고 라이다를 융합시켜요. 이 융합시킨 제품이 나와 있는데 하나당 8,600만 원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센서 6개 내지 7개를
전부 융합을 시켜갖고 요딴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형화, 경량화로 5년 안에 1,500만 원대의 낮은 가격으로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융합 센서로다가 전 세계 시장을 30% 이상 석권할 수가 있다. 그래서요, 이 AI는 뭐 다 들어가는 거죠. 드론, 로봇,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요, 미래산업부에서요, 이 제안이 올라왔는데요. 인공지능 개발한다고 올라왔어요. 얼마가 올라가냐면 내년 예산 70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게 뭘 할 거냐고 했더니 법률, 의료, 뭐 이런 걸 한대요. 근데 다 데이터가 없어요. 공공 데이터가 있다고 이러고 다 얘기하는데요. 쓸모 있는 공공 데이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결국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발로 뛰어서 만들어야 돼요. 야, 진짜 AI가 운전자가 다 사라질 거잖아요. 야, 이 자율차가 등장하면 운전사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운전사들을 위한 새로운 일거리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그것도 대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율차가 등장함으로써 어떤 것이 바뀌고 어떤 것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애니 굿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